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다루어볼 내용은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랑 같이 제가 범주를 유형화시켜서 묶어놓은 게 뭐냐면 역동적 평가입니다. 역동적 평가와 수행평가는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탄생하게 됐냐면 구성주의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탄생하게 된 평가 유형이다. 그럼 왜 하필 수행평가와 역동적 평가가 구성주의 패러다임 안에 들어있는 거냐? 일단 수행평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성주의라고 함은 이게 컨스트럭트라 그랬잖아요. 구성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지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학습자들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능이나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머릿속에서.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 기능, 행동들, 어떤 지식, 어떤 기능, 어떤 행동들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재구성하는 어떤 능력들을 중요시하게 된 게 구성주의 패러다임이죠. 즉,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지식을 암기하고 그냥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 맞게 이러한 지식, A 지식, A 기능, C 행동을 활용해서 그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게 바로 구성주의의 가장 큰 핵심 핵심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강조하는 게 구성, 즉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서 구성하는 거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물에 빠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럼 자기가 배웠던 과학적 지식이나 혹은 어떤 기능들을 활용해서 원리, 또 예를 들면 어떤 무인도에 혼자 남겨졌을 때 물고기를 사냥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진 과학적 지식, 기능, 행동을 바탕으로 융합해서 활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죠. 그게 하나의 구성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구성이라는 걸 중요시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가 방식을 과연 객관식 평가로 가능할까요? 이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객관식 평가로 가능할까? 오지선다로 가능하냐? 힘들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해하는 어떤 자기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도도 다 다릅니다. 무엇이 받아들이는 정도, 이게 중요하고 A가 중요하고 B가 중요하고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러면 물론 객관성을 거쳐서 그런 걸 검증을 받고 타당성을 검증을 받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구성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라고 했으면 그걸 측정하는 평가 방식도 객관식 평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 혹은 역동적 평가가 대두된 겁니다. 실제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를 해야지 이러한 학생들의 구성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으니까 수행평가라는 게 이 패러다임 안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왜 수행평가가 탄생하게 됐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수행평가를 보다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이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수행평가에 대한 정의를 보자면, 수행평가는 따를 수, 행할 행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영어로는 performance assessment라 해가지고 performance assessment라 해서 수행평가라고 합니다. performance는 한국어로 풀을 해보면 어떤 과제를 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과제를 행하는 그 과정 안에서 학습자들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수행평가죠. 따를 숫자, 이때 따를 숫자는 뭐다? 어떤 과제. 학생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따라 나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겠죠. 어떤 과제를 따르면서 행할 행, 그 과제를 행하게 될 텐데, 그 과제를 따르고 행하면서 행하는 그 과정 안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정의를 보자면, 교사가 학생들이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여기 보시죠. 학생들이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토대로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일단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일단 수행평가를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다? 교사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다? 학습자다. 대상은 학습자다. 이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어떻게 평가를 받냐?
어떤 학습 과제가 주어지고 그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를 받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 두 번째, 결과물도 평가를 받는다. 왜냐면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결과물도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학습 과정이나 결과물들을 직접 관찰한다. 이 직접 관찰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교사가 하는 겁니다. 즉 교사가 실제로 학습 과정 결과를 끝까지 다 관찰해서 그 관찰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능력을 파악하는 방식을 수행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때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내도록 답을 작성하게 하거나 발표를 해보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하는 행동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학생의 반응 중심 평가이다. 즉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내도록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낸다는 게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자신이나 지식이나 기능을 구성해내도록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토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구성해내는 거면 그게 곧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기능을 나타내도록 답을 작성하게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답을 작성하게 해도 되고 발표를 시켜보도 되고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해도 행동을 해라 해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학생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구성해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무슨 학생 반응 중심 평가다. 그래서 반드시 학생 반응이 들어가야 되는 평가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수행평가의 다시 한번 정의를 우리가 키워드를 정리해보자면 포인트는 뭐다?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는데 교사는 학생을 관찰한다. 언제 관찰하냐? 학습 중, 후 거쳐서 다 관찰하겠죠. 근데 무엇을 관찰하냐면 학생의 수업의 과정과 결과물 모두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걸 수행평가라고 한다. 그럼 이 과정과 결과물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 반드시 학생의 지식 혹은 기능, 구성, 능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 과정과 결과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런 학생의 지식과 기능, 구성,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한테 뭘 시킬 수 있다? 뭐 답을 해보게 하거나 혹은 발표를 시키거나 뭘 만들어 보라 하거나 행동해 보라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학습자의 지식, 기능, 구성 능력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걸 평가하는 학생 반응 중심 평가가 곧 뭐다? 수행 평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의를 반드시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수행 평가의 특징이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좀 더 편리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해서 발생 배경과 수행 평가의 구성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생 배경은 아마 나오지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로 발생 배경이 아마 나오겠죠. 이러한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나왔으니까 문제화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걸 통해서 수행평가를 묻는구나를 빨리 캐치해내시고, 수행평가 구성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근데 발생 배경을 시험에 쓰라고는 하지 않겠죠? 이 발생 배경을 통해서 이게 수행평가라고 하는 걸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보시면 선택형 평가가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가지는 한계는 주로 암기력 위주의 측정으로 자유로운 사고력, 창의력, 구성력, 문제 해결력을 측정이 어렵다. 이거 다 동의하시죠? 선택형 평가가 물론 문제 해결력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암기 위주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상호협력, 자기성찰, 개인별 근거에 의한 구성 방식의 능력을 함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 방식이 요구된다. 나오죠. 보면 구성주의 패러다임, 구성할 때는 혼자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하니까 상호협력 중시하죠. 내가 내 구성한 결과물이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되니까 자기 성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상호협력 잘하는지, 아니면 개인별 근거에서 이거 구성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구성주의에서는. 그러면 기존의 평가 방식처럼 지식을 암기하고 회상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뭔가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목적 하에서 나온 게 뭐다? 수행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냥 암기하고 회상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상호협력, 자기성찰, 개인별 근거에 의한 구성 방식 이런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겉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봐라, 행동으로 표현해봐라, 이런 기회를 주면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다. 뭔가 교사의 대화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평가 방식을 물어본다면 아 수행 평가를 묻는구나. 그것을 빨리 캐치해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수행 평가의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수행 평가는 어떻게 학습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수행, 관찰, 판단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수행 평가의 구성 요소 네 가지를 써라고 하면 이 네 가지를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수행 평가에는 반드시 학습 과제가 들어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다? 학습자들이 따르면서 무언가를 행하게 되는 거고 따라가면서 행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은 뭐다? 퍼포먼스, 즉 어떤 과제를 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무언 과제를 따라서 행하는 거다. 그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학습 과제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보면 근데 이 과제는 어떤 과제여야 되냐?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와 연관되어야 된다. 교육과정 목표. 두 번째 뭐다? 실제적으로 유용한 거여야 된다. 현실에서 학생들이 뭔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과제가 구성되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습 과제는 반드시 뭐다? 실제적으로 유용하면서도 교육과정의 목표와 연관된 학습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 두 번째,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학생 스스로 답을 구성해내야 된다. 그게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이라고 한 건 뭐다? 상황 속에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학습 과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수행평가 요소는 반드시 학습 과제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제를 학습자 스스로가 답을 구성해 나가는 수행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평가죠. 이름이. 이해되죠? 그래서 관찰. 그리고 수행평가에는 반드시 관찰이 존재해야 된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평가자는 교사는 학습자의 수행 과정을 결과물을 통해 파악하고 읽고 느껴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반드시 평가자는 학습자의 수행 과정이나 혹은 결과물 이렇게 끊겠습니다. 학습자의 수행 과정 혹은 결과물을 통해 이들을 학습자의 수행 과정을 결과물을 통해 파악하고 읽고 느껴야 된다. 그래서 이 수행 평가에는 반드시 관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그래서 학습자가 있고 교사가 있으면 반드시 수행 평가에는 이 과제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되고 과제를 매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교사는 학습자를 뭐 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학습자는 이 과제를 뭐 해야 됩니까?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판단 있어야 된다. 판단은 뭐냐면 목표에 맞추어 결과물을 판단한다. 그래서 교사는 학습자가 실시한 그 결과물이 올바르게 구성된 결과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된다. 관찰은 뭐다? 평가자는 학습자의 수행 과정을 평가물을 통해 파악하고 느낀다고 되어 있지만 수행 과정 자체도 파악을 하고 수행 과정의 결과물도 학습자가 평가자는 반드시 관찰을 해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수행 평가는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반드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